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1, 2교시를 한번 제가 볼게요. 3, 4교시는 원장님이 와서 하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 문제는 그냥 건너뛸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 아는 거니까. 예, 플리커 기본 문제죠. 이것도 기본 문제 조명에서. 그리고 3번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에 대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파란 게 좀 잘 안 보이긴 하네. 이제 그 발전기 병렬 운전은 이제 당연히 2대 이상 발전기 가지고 병렬 운전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조건들이 보시면 기전력의 크기, 그리고 기전력의 파형, 그리고 기전력의 주파수, 그 다음에 기전력의 위상이 같아야 돼요. 이게 필요 조건이에요. 원동기를 일단 빼고 더 추가해서 적었긴 했는데 일단 발전기 필요 조건이 이렇게 한 4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뭐 더 기타 내용도 있지만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게 파형하고 주파수하고 크기하고 위상이에요. 이걸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동기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싱크로나이저를 통해서 동기화를 시켜서 그 다음에 공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위상이 다를 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여기 4가지 필요 조건인데 만약에 기전력이 파형이 같지 않을 때에는 고주파 순환전류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온도 상승이 되고 그 다음에 파형하고 주파수하고 그리고 일단 우리가 수동으로 발전기를 기동을 시킨 다음에 가장 이제 파형하고 위상이 아니라 크기하고 주파수는 수동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근데 파형하고 위상은 저희가 수동으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조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싱크로나이저 장치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2가지 때문에. 파형하고 위상 때문에 싱크로나이저를 사용해서 장치를 사용해서 병렬 운전을 하는 거예요. 가장 그게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파형이 다를 때는 고주파 순환전류가 발생해요. 온도 상승이 순환전류가 당연히 흐르면 온도 상승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고주파 순환전류가 크다. 그러면은 그 전기자 권선. 그러니까 우리 발전기 쪽에는 전기자가 있고 계자가 있죠. 그러니까 회전자가 있고 고정자가 있죠. 전동기, 우리 발전기에. 그렇죠. 거기 전기자 권선에 그 저항선이 증가해가지고 손실이 증가하는 저항의 손실이 증가해서 온도 상승이 일어나니까 과열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파형이 같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기전력의 크기가 같을 거죠. 만약에 같지 않으면 무효 순환전류가 그리고 같은 말이에요. 무효 횡류가 발생을 해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이런 제일 첫 번째 대책으로 이 크기에 대한 부분을 대책으로 세운다고 하면 당연히 기전력의 크기를 같게 공급하는 게 첫 번째고 당연한 거고 그리고 2번째는 여자 전류. 우리 전기는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듣잖아요. 우리 변압기 밭에서 여자 전류 많이 듣죠. 그죠? 여자 전류는 자화 전류하고 철순 전류 합친 값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코일에서 발생하는 거, 철순에서 발생하는 거. 그런 전류들이 있어요. 그 전류, 여자 전류를 조정해가지고, 무효 순환 전류를 제어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일단 3번째, 기전력의 주파수가 같을 것. 동기화 전류가 교대로 주기적으로 흐르며 난조의 원인이 된다. 주파수. 근데 여기서도 이 난조의 원인이 된다라는 말을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이제 단자전압이 진동이 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 현상도 같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책으로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 주파수 같지 않을 때 대책으로 한다고 하면 동기 속도를 조절해가지고 주파수를 조정하는 거죠. 동기 속도를 조절해서 주파수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게 대책이고 기전력의 위상이 같지 않을 때에는 동기화 전류, 유효 횡류가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는 수수전력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수수전력과 동기화력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언급이 되는데 일단 동기화 전류, 유효 횡류가 발생을 해요. 위상이 같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발전기 2대가 있으면 요거를 병렬 운전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공급하게 되겠죠. 그래서
쉽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개통도를 그린 다음 여기에 이제 싱크로나이저 장비를 설치해가지고 기존역의 파형이나 위상을 동기화를 시킨 다음에 이제 전원을 공급하겠죠. 예. 우리가 몰라도 그냥 개통도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서 설명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예. 비상발전기 용량 산전도 기본 문제니까 넘어갈게요. 직류송전도 저번에 제 나와가지고 자주 나오는 거니까 기본 문제. 중첩의 정리. 우리 기본 문제, 중첩의 정리 기본 문제는 여기에 전류원이 하나 있고 전압원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두 개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전압원은, 일단 한번 볼까요? 중첩의 정리. 다수의 전압원 및 전류원을 포함하는 회로의 전류는 각 전압원, 전류원이 단독으로 존재할 때 전류의 대소합과 같다는 원리이다. 이때 전압원은 단락. 전압원은 단락시키는 거죠. 그냥. 그리고 전류원은 개방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개방시켜 놓고 하나씩 풀어서 나온 그 전류를 합친 값인 거죠.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풀이는 지금 시간 관계상 그렇고 일단 간단히 설명을 하면 일단 하나하나씩 해서 전류값을 구해가지고 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쪽에 있는 전압원을 단락을 시켜요. 단락을 시키니까 V값은 220V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류원은 개방을 시킨다니까 개방을 시키니까 얘는 없어지니까 전류가 저항이 R이 50옴하고 150옴을 병렬로 해가지고 저항을 구해가지고 전류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한쪽을 개방을 시켰어요. 단락을 시키고 전압원을 단락시키고 전류원을 개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V는 120V죠. 그리고 저항은 전압이 공급되면 얘는 병렬이잖아요. 그쵸? 병렬로 연결된 거죠. 전압이 들어가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니까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병렬이에요. 병렬. 아시겠지만 다. 그래서 여기도 100옴 그리고 150옴으로 해서 전류를 구해가지고 더하면 바로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니까 계산 문제 꼭 기본적인 거는 꼭 공부하고 가세요. 어디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시든지 간에 의료장소의 접지개통 방식도 기본 문제라 넘어갈게요. 저희 책에 다 기본 문제로 나와 있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파트니까. 비상 콘센트. 우리 비상 콘센트의 설치 대상, 우리 설계하시니까 11층 이상이죠. 11층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하고 그 대신에 여기에 빠진 게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예요. 비상 콘센트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지하층 3층 이상일 때, 3층, 지하 3층, 4층일 때, 3층 이상일 때,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모든 층에 이제 비상 콘센트 설비를 하죠. 그리고 지하 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곳에 설치를 하죠. 그리고 설치 기준은 제게 나와 있으니까 쭉 한번 보시면 돼요. 원문으로 실어드린 거예요. 보고서 본인이 직접 정리를 하셔야 돼요. 짤막짤막하게. 그래야 자기가 외울 때에도 편하기 때문에 일단 원문으로 다 실어놨어요. 그리고 주택용 분전반, 설치 장소, 선정지 고려사항. 이것도 설계하시는 분은 바로 캐치가 돼서 쓸 수 있는데 뭐 시공하시는 분들도 알 것 같긴 해요. 그래도. 그래서 요게 2018년 3월 9일 날 산자부에서 공고가 난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근데 지금 보면 적용 대상을 보면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과 준주택이에요. 그전에는 이걸 상관없이 그냥 분전반 아무 곳에다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이제 은폐된 장소에서 설치를 했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신발장 뒤쪽에.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은폐된 장소에 설치를 해왔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 주택은 주택별 시행령 거기에 나와 있는데 주택은 단독주택 그리고 공동주택에도 허용이 되고 이제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준주택은 기숙사, 고시원, 노인, 복지주택, 오피스텔 해가지고 분전반 차단기 이제 분전반
설치 장소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노출된 장소. 여기는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쵸? 설치 가능. 그리고 2번 은폐된 장소. 은폐된 장소는 이제 주택용 분점을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없는 장소로 신발장, 옷장, 창고, 드레스룸. 여기에다가 분전반 설치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설치 불가라는 내용이에요. 적어 놓긴 했는데, 예, 설치 가능, 이거는 설치 불가능. 그리고 미관을 위한 주택용 분자만 인테리어를 했을 때, 이게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인테리어 공동주택에 다 하니까. 예. 미관상 다 인테리어 하죠. 그래서 거기에 가장 키포인트가 이제 그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테리어를 했을 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그렇게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인테리어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게 첫 번째가 캐비넷, 분전반 캐비넷과 도어 사이 물건을 적재할 공간이 없을 것. 적재할 공간이 있으면 당연히 다 이렇게 적재하겠죠. 쭉. 그 안에 문 열었는데 그 안에 적재할 공간이 생긴다. 그럼 다 적재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공간이 없게 만들으라는 얘기죠. 이거 충족하고 그 다음 2번도 충족해야 돼요. 그게 도어 겉면에 분전반 표시. 분전반 표시해야겠죠. 당연히 인테리어 하고 그 문 열 때 여기에 분전반 이제 표시를 하겠죠. 요것도 충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인테리어 소재가 예, 판단 기준에 나와 있는 불연성, 난연성이어야 된다는 거. 예, 요것만 충족하면 인테리어 해도 된다는 얘기죠. 분전반에다가. 예, 그렇고, 이거는 뭐, 당연히 인증제품 써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이런 문제 적으시면 점수 잘 나오실 거예요. 예. 최근 동양 문제니까. 그리고 10번. 유도운동기 명판에 표시된 전압보다, 예, 인가전압이 110%, 90%일 때 전동기, 기동 토크, 기동 전류, 슬립, 온도 상승에 대한 설명인데, 전동기 긴판에는 그 전동기의 특성, 사용법이 명시되어 있고, 기재되어 있는 문자나 숫자는 전동기의 선정이나 소요 전력의 계산을 위해 하나하나가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다. 그렇겠죠. 당연히 명판을 보고 우리가 전동기를 선정하고 소요 전력을 당연히 보죠. 예.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명판에는 어떤 전압을 사용하는가의 값이 쓰여 있다. 전격 전압. 그래서 이 값보다 잘 안 보이시나요? 높은 전압으로 사용하면 철손과 여자 전류에 의한 동손이 증가해요. 그리고 과열의 원인이 되고, 낮은 전압으로 하면 힘이 약해져서 같은 토크를 내는데 부하 전류가 커지겠죠.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손실도 커지고, 그러니까 모두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가전압이 110%일 때, 90%일 때. 그래서 기동전류, 기동토크, 슬립, 온도 상승에 대한 내용인데, 110%일 때 보니까 기동전류가 플러스 10에서 12% 정도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90%일 때는 기동전류가 10에서 12% 낮아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기동토크는 21% 정도가 상승하고, 여기는 당연히 기동토크가 줄겠죠. 마이너스 19% 정도. 슬립도, 여기 슬립은 이제 떨어지죠. 마이너스 17% 정도. 여기는 낮은 전압에서는 플러스 23% 정도. 온도 상승은 보니까 전압이 약간 상승해서는 온도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수치가 크게 차이는 안 나죠. 근데 요거는 좀, 요 수치보다는 좀 크죠. 저전압일 때는 온도 상승이 더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게 이제 핵심이겠죠. 여기 밑에 보면. 원래 이제 전압에 대한 내용인데 주파수도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같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전압 플러스 마이너스 10%. 근데 주파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5%니까 얘는 105%. 주파수 같은 경우는 105%.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5%니까 그리고 여기는 95%일 주파수일 때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이런 내용들도 같이 있는데, 전압과 주파수가 동시에 변화하는 경우 최대 전압 변동 플러스 마이너스 10%까지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대 주파수 변동은 플러스 마이너스 5%까지 이하까지 괜찮다는 내용인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일어난다. 전압과 주파수가 같이 영향을 받는다. 그런 경우는 합쳐서 플러스
합쳐서 10% 이하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때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요게 키포인트예요. 예. 나중에 더 한번 이 주파수에 대한 영향들도 같이 공부를 해서 보시면 좋겠죠. 예, 이거는 판단 기준 내용에 있는 거니까 그냥 쭉 한번 법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크 차단기. 우리 아크는 언제 발생하죠? 우리 아크. 자, 스파크는 어떻게 발생하죠 또? 우리 아크는 언제 발생하죠? 개폐시인데 어떨 때? 개예요? 폐예요? 넣을 때요? 아니, 열 때. 그러니까 온이에요? 오프예요? 오프시. 그렇죠. 기본 문제인데 갑자기 이렇게 여쭤보니까 당황스러워가지고. 예, 오프 시킬 때 당연히 아크가 발생하죠. 그리고 온 할 때 스파크가 발생하죠. 예, 이거 기본이잖아요. 이거 예전에 나왔잖아요. 안 나왔나요? 10점짜리로? 네, 아무튼 그 아크하고 스파크는 같이 10점짜리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나올 수 있어요. 나왔을 수도, 그 뒤에 내용은 내가 잘 모르니까 오래전 거는. 근데 일단, 그러면 아크는 나쁜 건가요? 전기화재를 일으키니까 나쁜 놈이죠. 근데 모두 싸잡아서 나쁜 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쁜 거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 우리 용접기 쓰잖아요. 아크예요. 좋은 아크가 있어요. 정상적인 아크, 정상 아크가 있고 유해 아크가 또 있어요. 그 방금 얘기한 이제 화재를 일으키는, 전기화재를 일으키는 거는 이제 유해 아크라고 할 수 있겠죠. 정의를 내리면 개념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용접을 한다든가, 예, 그 용접을 할 때 크게 용접을 할 때 발생하는 거는 정상 아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핸드 드릴 이렇게 박죠. 그럼 거기서도 아크 발생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나타나지만 그게 유해 아크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이제 정상 아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상 아크도 있고 유해 아크가 있는데 일반 전기 화재를 일으키는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유해 아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아크는 우리 누전 차단기에서 아크는 검출을 못 하나요?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거 문제가 나왔을 때. 누전 차단기에서 아크를 검출 못 하나요? 현재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크 차단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아크 차단기 설치하고 있어요, 요즘? 설치하고 있어요. 현재. 예, 저기 설계하실 때 이제 적용을 안 하셨겠지만 설치하고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아요. 설치하고 있어요. 어디에? 전통시장에. 예, 우리 전통시장 화재 많이 일어나요. 전통시장에 적용한 곳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오고 있는 거예요. 화재가 계속 일어나니까. 우리 전통시장 많이 화재 일어났잖아요. 그것도 전기화재에 다. 이런 아크에 의한. 그러니까 꼭 하셔야 돼요. 아크 차단기. 미리 준비하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문제 써주면, 완벽하게 적어주면 구성이나 동작 원리라든지 설치 관련 규정이라든지 그런 내용들 미리 준비해가지고 썼으면 얼마나 좋아요. 오래전부터 계속 나왔던 내용들이거든요. 오래전부터. 제가 할 때부터. 오래전에.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계속 준비해 가셔야 돼요. 기본 문제는 당연히 가져가시고 이런 것도 기본 문제라서 계속 하셔야 돼요.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계속 더 이렇게 추가해서 계속 공부를 해나가시고 준비해줘야 돼요. 그래야 빨리 나가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빨리 나가는 게 속 시원한 거잖아요. 언제 이렇게 10년, 5년, 7년 하겠어요. 제가 아는 분들 오래전이니까 저 합격한 이후에 5년, 7년, 막 10년 하셨어요. 저 친한 형님도 저 합격하고 한 5년 하셨어요. 어떡할 거예요? 그 형님 진짜 되게 잘하셨었어요. 네, 지금 열심히 현업에서 뛰고 가르치기도 하고 막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빨리 합격해서 빨리 나가시는 게 중요하세요. 삶의 질이 좋아지잖아요. 일단 공부 안 하니까. 예, 하나 가지고 먹고 살면 되니까 열심히. 너무 힘들잖아요. 공부하시려면. 퇴근하고 뭐 최소 2-3시간 공부 계속 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그리고 주말에 또 공부해야 되고, 국경일에도 계속 공부해야 되고. 듣고 있으니까 계속 스트레스죠. 아, 저도 힘들고, 예, 저도 공부해야 되니까. 예,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아까 차장이 나오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꼭 준비하셔가지고, 그 다음을 또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 그러니까 전기화재 때문에 누전차단에서 검출을 못하니까, 누전차단에서 왜 검출을 못할까요? 누전자 상태가 불평형할 때 생기는데 지금 아크는 사실 개폐할 때 발생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대요. 그러니까 핵심이면 저전류 때문에 그래요. 전격 전류 이하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검출을 못하는 거예요. 누전차단기 ZCT에서. 우리 누전차는 ZCT에서 영상 전류 검출해가지고 하잖아요. 트립시키잖아요. 근데 얘는 저전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좀 고급지게 얘기하면 고임피던스의 아크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임피던스니까 저전류가 되겠죠. 고임피던스의 아크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누전차단에서 검출을 못하는 거예요. 얘가. 누전차단기가.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2002년도 NEC 규정에서 설치하게 돼 있어요. 침실에. 그리고 욕실에. 예, 아크 차단기. 화재가 당연히 침실이 있으면 거기 가연성 물질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부터 잡아가는 거죠. 전기 화재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빨리 시급하게 해야 돼요. 이게 오래전부터 계속 학회지 논문지 계속 나왔었어요. 아크 차단기가. 저 때 할 때도. 미국에서 NEC 규정이 바뀌면서 규정으로 아크 차단기 설치하라고 나오면서부터 국내에서 계속 학회지 논문지 계속 아크 차단기에서 계속 내놓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이거를 비용이 비싸요. 근데 비용이 누전 차단기 비해서 엄청 비싸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계속 개발을 해가지고 좀 단가를 빨리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실생활에 적용해서 전기 화재도 많이 줄여 나가는 게 예, 국가적으로도 많이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 어느 순간에 이제 들어오겠죠. 판단 기준에. 그쵸? 예, 들어올 거예요. 그 전에 합격하셔야죠. 예. 그래서 아크 차단기 구성및 동작 원리를 보면 예, 열 센서가 있어요. 자기 센서도 있고. 이거는 기존 차단기, 누전 차단기하고 동일해요. 예, 원리 자체가. 동일해요. 기존 차단기하고 동일하고. 부하전류, 여기, 그리고 영상별류기 있죠. 영상별류기도 누전 차단기 영상별류기 그 원리하고 당연히 똑같죠. 동일해요. 기존 거하고. 부하전류 센서가 있어요. 여기는. 근데 이 부하전류 센서에서 아크 전류를 검출을 해서 예, 아크 특성 필터, 아크 필터로 보내줘요. 그럼 이 아크 필터는 아크 전류만 필터를 시켜줘요. 그래서 증폭기를 거쳐가지고 로직회로 가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있다. 그럼 바로 해서 여기서 트립이 되겠죠. 트립 장치를 트립 시켜가지고 차단을 시켜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여기서 검출하고 여기서 당연히 여기서 다 검출을 하겠죠. 근데 이제 부하전류나 로직회로나 이제 영상별류기에서 검출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로직회를 통해서 트립 시키는 거예요. 뭐 별거 없어요. 이 정도만. 그래서 아크 차단기 설치 관련 규정을 보면 NEC 일단 그리고 UL에도 있죠. UL 인증에도. 그래서 미국에서 계속 하기 때문에 저기 설치 규정으로 2000년도 초반 2002년도인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아크 차단기는 어디에 설치해야 될까요? 예. 아크 차단기는 예. 누전 차단기하고 혼용해야 될까요? 예,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던져드리는 거예요. 예. 설치할 수 있어요. 같이 혼용해야죠, 당연히. 누전도 잡아야 되고 아크도 잡아야 되니까 같이 혼용을 해요. 그러면 누전 차단기 1차 측에 할까요? 2차 측에 할까요? 아니면 메인에 할까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희 학원에서는 다 설명해 드려요. 기본 문제예요. 제가 다 수강생부터 오시면 다 설명해 드려요. 기본 문제예요. 저희 학원에서. 그것도 말씀에 다 드렸고. 잘 쓰셨나 몰라. 네.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있어요. 네. 전기 저장 장치 ESS 보면 요즘 화재가 많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ESS 계속 준비해 나가셔야 돼요. 업데이트하고 정리하고. 네. 그래서 ESS는 전력 시스템인 거죠. 하나의 어떤 장비가 아니고. 그렇죠. PCS 있고 BMS 있고 네. PCS, BMS, EMS 해가지고 그 장치들이 다 합쳐진 게 ESS 전기 저장 장치라 하는 거죠. 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번 회차에도 ESS 나왔고, 저번인가? 저 117회 때도 나왔던 것 같고, 계속 나와요. 예. 근데 여기서 2019년 6월 20일이래요. 그럼 얼마 안 됐죠. 시험 보기 2달 전이죠. 딱 2달 전이네. 아니, 예, 대략 2달 전인데, 그때 추가 검사항, 뭐 공통사항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적으래요. 이 책은 법 바뀐 것들을 항상 시험 보기 전에 꼭 준비하고 보고 가셔야 돼요. 어느 기술사든지 간에. 건축전기뿐만이 아니라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기본으로 한번 찾아보고 가셔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근데 ESS 지금 중지돼가지고 화재가 자꾸 계속 일어나니까 국가에서 저 여기 ESS 국가안전대진단 그 국가안전대진단 때 계속 기술사분들이 들어가서 점검해요. 건축전기나 소방 쪽에서. 들어가면 저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ESS 시설 보고 점검하고 진단하고 그랬거든요. 보고서 제출하고. 예, 불 나게 생겼더라고요. 지금 많이 이제 대부분 이제 업자분들이 또 보시면 또 뭐 이렇게 대기업에서 이제 생산하는 이제 분들이 보시면 또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제 화재가 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네들이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화재 원인 및 안전 강화 대책 그리고 사고 원인 조사 결과 및 안전 강화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산자부에서 보도자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거기에 3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공통사항이 있고 거기에 또 2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전용 건물에 대한 해당됐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부속 설비에 했을 때 그러니까 건축물하고 같이 부속 공간에 했을 때 그 검사 항목들이 추가되어 있고 또 하나는 전용 건물 저쪽 멀리 떨어진 쪽에 화재가 일어나더라도 그것만 다 화재가 전소되더라도 다른 쪽에 연소 확대가 되지 않게 전용 건물에 했을 때 컨테이너 전용 건물 그런 경우를 이제 3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공통사항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공통사항 내용 보면 뭐 그냥 불된 격실에 설치해라. 그리고 제조사가 권장하는 온도, 습도, 수분 뭐 이렇게 해서 분진 등 적정 운영 환경을 상시 유지해라. 여기 온도, 습도 다 해요. 조절해요. 항온항습기로. 예, 조절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기적 충격으로부터 전류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정 과절 차단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직류 차단 장치 설치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 낙뢰나 고전압 노이즈에서 당연히 서지 보호 장치 SPD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제조사가 저는 규격 이상의 과전압, 과전류, 지락전류, 과충전, 과방전 뭐 이렇게 쭉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예, 관리자한테 긴급사항 알리고 전기 저장 장치를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 정지 장치를 설치해라. 일단 이게 최소한의 안전 대책으로 나온 거죠. 근데 이미 우리 그 리튬이온 전지, 우리 그 전지가 다 리튬이온 전지잖아요. 그거는 이제 열폭주 현상이라고 발생을 해요. 열폭주 현상. 우리 필액에 나오는 열폭주 현상 있죠. 그죠? 그런 일단 열폭주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단을 해도 아마 그 안에서 계속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계속 화재가 일어날 거예요, 분명. 그래서 계속 전소되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소화를 시키려고 해도 되게 어렵죠. 예. 이게 좀 더 설명하면 NFPA도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NFPA가 뭐냐? 미국 소방법이에요. 예, 미국 소방법에도 ESS, 거기도 화재가 많이 일어나요. 전 세계적으로. 일단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걔네들이 어떤 설치 기준 같은 내용들을 초안을 잡아가지고 냈어요. 이미 나왔어요. NFP의 내용들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기인데 이제 법 규정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긴 하죠. 거기에 내용들이 쭉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소방에 관계된 내용들이고 전기는 이제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소방 쪽이 대부분 다 소방 설비 쪽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인데 그래서 그리고 또 보면 예. 지표면을 기준으로 높이 20m 이내로 하고 출구가 있는 바닥면을 기준으로 깊이 또 땅에다도 묻나 봐요. 땅 이렇게 지하 쪽에 해서 그렇게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9m 이내로 할 것. 그래서 전기저장치 운영 및 경보. 그래서 최소 1개월 이상 별도로 보관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런 정보들이 또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최소 1개월 이상 별도로 보관하라는 얘기겠죠. 예. 그리고 2차 전지의 충전율은 제조사가 권장하는 범위로 설정하고 만충전은 추가 충전하면 안 되겠죠. 추가 충전 계속 충전이 계속되면 끊어주지 않고 계속 충전이 되면 당연히 과열이 일어나면서 과충전이 일어나면서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내용이겠죠. 아까 또 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내용 얘기하다가 까먹었는데 예, 아무튼 그리고 부속 설비 공간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에 부속 공간에 ESS를 설치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추가 검사 항목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쪽에는 뭐 2차 전지 렉당 용량, 렉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전지들 리튬이온 전지 쭉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렉당 50kW 아워 이하로 해라. 한 렉당. 그리고 전체는 600kW 이하로 해라. 이렇게 해놨어요. 부속 공간에 했을 때. 그리고 뭐 렉과 렉 사이는 1m 이상을 유지해라. 이격시켜라. 그리고 내화 구조의 벽을 이격시키거나 내화 구조에 벽을 삽입해라. 내화 구조 하려면 돈 들어가니까 당연히 이격거리 1m 이상으로 하겠죠. 그리고 다른 시설물, ESS부터 다른 시설물까지는 1.5m 이상을 이격시키고, 그 다음에 출입구나 피난계단, 대피시설과는 다른 건축물에 있는 피난시설과는 이제 출입구 쪽에는 3m 이상을 이격시켜라. 왜냐하면 다른 건물하고 같은 그 일반이 출입하는 건물의 부속 공간이기 때문에 출입구나 피난계단 그런 쪽에는 대피시설 쪽엔 3m 이상을 이격하고, 그 다음에 전용 건물일 때 전기저장장치를 전용 건물에 설치했을 때에는 예, 벽면재로 전기 저장장치의 그 벽면재는 불연재료로 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그러니까 리튬이온 전지 2차 전지는 벽면으로부터 1m 이상, 이것도 동일해요. 부속 공간하고 1m 이상 이격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다른 건물이나 시설로부터는 1.5m 이상 이격하고, 다른 건물의 출입구나 피난계단 동일하게 3m 이상, 요건 동일하고요. 부속 공간을 이격하라.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무튼 최근 문제들을 항상 차 확인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시간이 이게 벌써 1시간이라 이제 끊어야 되는데, 예, 이제 원장님 들어오실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제 그 풀이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순수 저항부하는 우리 발전기에 전기자 반작용이 일어나죠. 거기 전기자 반작용에서 교차 자화작용이 순수 저항부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자작용이 순수 유도성 부하일 때, 지상 부하일 때 해당되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하나가 빠졌죠. 용량성 부하일 때. 유도성이 있으면 용량성 부하도 있겠죠. 용량성 부하는 증자작용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이거는 예, 그게 답안이에요. 모범 답안이니까 그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림 그려주고. 그래서 이거 통합 자동 제어 설비는 이제 그 문제풀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주파 정의, 우리 고주파는 뭐죠? 기본파의 정수배의 전압과 전류를 고주파, 전압, 전류라고 그러죠. 그래서 1, 2번은 당연히 아실 거고, 우리 3고주파나 5고주파, 일반 기본파하고 예, 고주파, 3고주파나 5고주파가 같이 합성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외형파, 고주파가 발생하는 건데, 그래서 외형파가 돼서 뭐 기기들 다 과열시키죠. 그리고 이상현상 일어나고. 그래서 여기서 40미 50 케이블 고주파 전류의 보존 계수, 우리 여기 보존 계수라고 하니까 좀 어렵죠. 그냥 저감 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고주파 전류는 뭐죠? 네, 있어요. 예, 이식 기본 문제, 우리 고주파 하면 당연히 기본 문제 있죠. 우리 KN 저감 계수, 예, n분의 I1, 예, 요게 고주파 전류 간단한 계산식인데 KN이 저감 계수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보존 계수. 되게 어려워요, 내용이. 이 저감 계수가, 예, 저감 계수는 우리 어디에 또 이용된 그 간선, 우리 그 전력 간선 굵기 설정할 때도 우리 허용 전류, 전압 강화, 기계적 강도, 거기에 고주파 전류, 뭐 증설 여유분 같은 거 다 고려하잖아요. 기본 문제 있죠. 거기에도 이제 고주파에 대한 내용들 있죠. 그게 여기에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 그 저감 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감 계수는 그 되게 어려운데 중첩값,
그 다음에 제어각, 뭐 전류 리액턴스, 이런 것들, 직류 전류,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더 적어주면 좋겠죠. 여기 책에 문제 풀이 안에 있는 내용에 더 추가해서 그런 내용들도 더 추가해주면 좋으세요. 식이 엄청 복잡해요. 적어드리기도 뭐하고 외우기도 어려우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일단 이렇게까지만, 예, 더 이상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요 정도까지만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예, 자주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어려워서. 예, 요거까지만 하고 바로 끝낼게요. 예, 그 다음은 다 기본 문제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니까. 고령자를 배려한 주거시설의 전기설비 설계시 고려사항. 보면은 여기 KSP 1515 연구 고령자 배려 주거시설 설계 치수 및 원칙 기준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거기에 적용 보면 단위 공간에 요소별이 있어요. 단위 공간에는 현관 조명, 계단 조명, 통로 조명, 거실 콘센트 및 스위치, 침실 스위치 콘센트, 부엌 및 식당, 화장실 및 욕실, 예, 이렇게 있어요. 단위 공간에는. 그러면 우리 현관 조명이나 계단 조명이나 통로 조명 같은 경우는, 예, 통로 조명은 뭐 계속 전원이 아니 그냥 계속 조명을 하겠지만 계단이나 현관은 이제 센서 등을 또 센서 등을 사용하잖아요. 그럼 센서 등도 고령자다 보니까 천천히 움직여야 되잖아요. 일단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속되는 그 센서가 딱 들어와서 뭐 3초든 5초든 그 기본적인 시간보다 더 길어져야 되겠죠. 고령자분들이 지나가니까. 천천히 지나가니까. 그래도 그 시간들이, 조명하는 시간들이, 온되는 시간들이 더 길어야 되겠죠. 그런 내용들을 언급해 주면 돼요. 책에 다 문제풀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 콘센트도 고령자분이 그냥 일어나지 않고 앉아서 끌 수 있는 높이면 되겠죠. 예. 그리고 콘센트도 당연히 그럴 거고. 부엌 및 식당도, 예. 그 풀이 보시면 될 것 같고, 화장실 및 욕실도, 예. 그 높이에 맞춰서, 그리고 화장실 욕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비상 상황이 닥칠 수 있으니까 거기에는 또 이제 그 비상 장치 같은 것도 있어야 되겠죠. 알려줄 수 있는, 외부로 알려줄 수 있는 비상 장치도 설치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음향적으로나 시각적으로도 같이 병행해서, 예, 알려줘야 되겠죠. 비상 상황일 때. 예, 그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예, 요소별이 있는데 조명, 예, KSA 3011에 따른다. 그래서 조명은, 예, 프리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내용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 같이 또 번갈아 가면서 써줘도 되겠죠. 예. 그리고 스위치 및 콘센트,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내용들하고 거의 엇비슷해요. 내용들 보시면 그렇게 써내려 가셔도 돼요. 그리고 비상장치, 아까 얘기한 그 음향적 신호라든지 시각적 신호. 왜냐하면 고령이 되면 이제 귀도 안 들릴 수도 있고 시각적으로도 잘 안 보일 수 있겠죠. 시력이 낮아짐으로 해서.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예, 병행해서 신호로 보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응급의료센터라든지 이쪽 연계돼서 같이, 예, 신호가 갈 수 있게끔, 정보가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죠. 이런 비상장치들. 그리고 여기서 더 추가한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 승강기 중요하죠. 우리 올라가려면. 승강기 빨리빨리 움직이면 고령자분들 들어가기 어렵죠. 그렇죠. 탑승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천천히 닫히고, 천천히 열리고. 그 다음에 들어갈 때도 고령자분들 혹시라도 그 비상 상황에 닿았을 때 이제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1층으로 응급 구조차 왔을 때. 그러면은 이거 들 것이나 뭐 이렇게 이런 거 들고 오잖아요. 침대 같은 거. 그러면은 그 엘리베이터도 공간도 커야 되겠죠. 그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환기장치라든지 아니면 조명도, 예, 더 밝아야 되겠고,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정보통신 쪽도 또 추가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긴급 상황에 닥쳤을 때 바로 응급 의료기관하고 바로 연계가 돼야 되니까 그런 내용들도 같이 언급해 주면 더 좋겠죠. 예. 그리고 또 다른 것들도 더 생각해 보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예, 저는 1, 2교시 마치고 이제 원장님이 들어오실 거예요. 3, 4교시. 좀 한 10분 정도.